사람이 먼저 늙고 발이 먼저 늙는다. 발에 4가지 특징이 있으면 오래 살 수 있다. 사람이 먼저 늙는다. 발이 먼저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발을 보면 그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을지 알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 부르며 장기와 조직의 건강은 발의 상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2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발은 모든 장기와 정맥의 집중 장소입니다. 내경에 따르면 나무가 늙으면 뿌리가 먼저 시들고 사람이 늙으면 발이 먼저 쇠퇴한다. 나무에 뿌리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발이 있다. 인체의 12경맥을 관통하는 시작점과 초점. 발에는 60개 이상의 경혈점이 있으며 이는 분명히 신체의 다양한 기관 및 조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발은 모든 장기와 정맥이 집중되는 곳과도 같습니다. 발의 다양한 상태를 통해 해당 장기의 건강 상태와 질병의 위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발은 충분한 기와 혈액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기와 혈이 인간 건강의 기초라고 믿습니다. 기와 혈이 충분하면 내장에 영양이 공급되고 질병의 위험이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기혈은 비장과 위의 정맥의 전환에서 발생하며 심장을 거쳐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기관이므로 발은 기혈의 영양 공급 효율이 떨어진다. 발이 장밋빛이고 통통하며 매우 건강해 보인다면 신체의 기 및 혈액 보유량이 충분하고 확산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건강의 징후이자 장수의 징조입니다. 발의 이러한 4가지 특성은 장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발바닥이 살짝 붉어지고 윤기가 나네요. 발이 오랫동안 눌려 기와 혈액의 영양 공급 효율이 낮기 때문에 발바닥이 살짝 붉고 윤기가 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몸에 기와 혈이 가득 차서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발바닥의 일부 색상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이 너무 붉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발바닥이 파란색이면 몸에 혈액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뜻하게 유지하는 대주의가 필요하며 발바닥이 보라색 또는 검은색이면 혈액순환이 좋지 않고 혈액이 두꺼워지면 지방 섭취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식단 조정이 필요합니다. 발톱에 초승달 모양이 있고 수직선이나 균열이 없습니다. 발은 기와 혈이 닿기 어려운 곳으로 발톱은 발의 가장 먼 끝이다. 발톱이 건강하다는 것은 몸의 기와 혈의 상태가 좋다는 뜻이며 발작 가능성도 있다. 수명도 더 높습니다. 건강한 발톱은 대부분 분홍색이며 손톱에 초승달 모양과 같은 흰색 부분이 있습니다. 초승달은 간의 혈액 저장 기능에 해당하며 이는 간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간 질환의 위험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장수에도 유리한 요소입니다. 반대로 발톱에 갈라짐이나 희미한 세로 자국이 나타난다면 손톱에 기혈이 공급되지 않아 발바닥의 건강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발톱이 너무 흰색이면 나병, 간경변, 저칼슘 혈증, 궤양성 대장염 및 기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발톱이 검은색이면 악성 흑색종 또는 선천성 흑색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더지 등 파란 발톱은 은둔증, 체내 산소 부족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이 따뜻하다. 발의 온도는 대부분 신장량에 해당하는 발바닥에 집중되어 있다. 발의 온도를 만져보세요. 발이 따뜻하다면 신장의 양이 충분하고 신진대사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체력이 좋다는 신호입니다. 발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기와 혈이 부족하고 양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여성은 비슷한 상황에 더 취약합니다. 발바닥이 너무 뜨겁다면 몸에 음호와 내열이 있다는 뜻이다. 기와 혈은 충분하지만 작용과 신진대사의 효율이 너무 낮다. 그러므로 발의 온도가 뜨겁지도 따뜻하지도 않은데 이는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한 속도. 어떤 사람들은 50대와 60대 초반에 걷기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뇌질환, 무릎 관절 질환,
류마티스 및 면역 질환 등으로 인해 보행이 어려운 경우를 배제해야 하며 동시에 다리 근육의 위축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50대, 60대에도 강하고 빠르며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면 건강이 좋고 장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위의 특징은 장수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발을 담그세요. 발 담그기는 발을 관리하는 데 매우 적합한 방법입니다. 뜨거운 물의 온도를 통해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기 및 혈액의 확산 효율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화상이나 궤양을 피하기 위해 족욕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약 4245도 정도로 너무 높아서는 안 됩니다. 반면 신경질환이 있는 환자나 당뇨병이 있는 발 환자에게는 발 담그기가 권장되지 않습니다.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압. 발은 경혈이 집중된 곳입니다. 경혈을 적절하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발의 건강도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자음점, 용취안점, 횡산리점 등을 매일 510분씩 적당하게 마사지하면 약간 저리고 뜨거운 느낌이 들 정도로 꾸준히 하면 건강도 좋아진다. 스패너. 매트 위에 평평하게 앉아 다리를 곧게 펴고 머리를 낮추고 몸을 앞으로 구부린 뒤 양손으로 발가락을 쭉 펴는 동작을 20회 실시하세요. 발렌치는 허리와 다리를 단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의 힘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발을 문지르세요. 양 손바닥을 비벼 열을 가한 후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좌우 각각 100회씩 문지른다. 발을 비비거나 빗으면 신장을 보양하고 허혈을 감소시키며 간을 진정시키고 시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고혈압, 현기증, 이명, 불면증, 발의 통증, 저림, 부종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즉, 발의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면 장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바나나를 구입할 때 직선형과 곡선형을 선택해야 합니까? 과수 원장님께서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바나나는 독특한 단맛과 부드러운 맛, 풍부한 영양가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친구들은 바나나를 살 때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고 더 보기 좋은 바나나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때때로 집에서 구입한 바나나는 딱딱하고 떫은 맛이 나기 때문에 전혀 맛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과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요. 맛없는 과일을 사려고 비싼 가격을 내고 사면 큰 손실이 됩니다. 오늘은 바나나 선택에 관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숙지하고 올바른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포인트 1. 색깔을 보세요. 바나나가 덜 익었을 때는 녹색이지만 자라면서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바나나를 구입할 때에는 바나나의 색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잘 익은 바나나의 색은 대개 황금색이지만 바나나 표면에 여전히 녹색이 남아 있으면 바나나가 아직 익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맛이 단단하고 심지어 떫은 맛이 납니다. 또한 바나나가 너무 익으면 색이 점차 검게 변하고 바나나 표면이 검은 반점으로 덮이게 됩니다. 그런 바나나를 만난다면 과숙 단계에 들어와 썩기 시작했다는 뜻이므로 사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가장자리와 모서리를 살펴보세요. 잘 익은 바나나는 색깔이 황금색일 뿐만 아니라 가장자리나 모서리가 없고 모양이 둥글다. 그러나 바나나의 가장자리와 모서리가 날카로운 경우에는 충분히 익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나나를 사다 보면 색깔은 황금색이지만 가장자리가 뾰족한 바나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바나나는 약으로 익었을 수도 있지만 겉은 황금색으로 변했지만 아직 과육이 완전히 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나나를 사면 안 됩니다. 떫은 맛이 나고 맛이 매우 나쁠 것입니다. 포인트 3. 곡선을 보세요. 우리 모두는 바나나가 달처럼 모양이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바나나는 곡선형일 수도 있고 직선형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바나나가 있기만 하면 구매할 때 특별히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양의 바나나는 맛이 사뭇 다릅니다. 자연적으로 익은 바나나는 숙성 과정에서 서서히 구부러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바나나는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찰진 맛이 나며 매우 맛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바나나의 종류란 아직 스트레이트 상태일 때, 즉 익기 전에 바나나를 따낸 후 숙성제를 사용하여 숙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바나나는 질감이 더 단단하고 달콤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나를 구입할 때 직선형이 아닌 곡선형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일부 바나나 등을 제외하면 이 바나나는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성숙 후에도 여전히 직선 모양을 유지합니다. 포인트 4. 냄새. 품질이 좋은 바나나를 사고 싶다면 바나나를 코끝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는 것도 좋다. 바나나는 독특한 과일 향이 있습니다. 냄새를 맡을 때 이 향이 뚜렷하게 느껴진다면 바나나가 자연적으로 익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나나 냄새가 톡 쏘거나 약간 신맛이 난다면 상인이 바나나를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약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사서는 안 됩니다. 포인트 5. 사이즈를 선택하세요. 바나나를 구입할 때 크기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바나나가 너무 크다고 해서 성장하는 동안 더 많은 영양분과 물을 흡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농부는 바나나가 더 빨리 자라도록 돕기 위해 호르몬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너무 큰 바나나를 구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작은 바나나는 성장 과정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크게 자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나나를 살 때는 크기가 적당하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바나나는 맛과 영양면에서 약간 더 좋습니다. 또한 바나나를 살 때 원래는 맛있지만 그냥 깨진 바나나를 만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바나나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속살도 하얗습니다. 그러나 바나나는 달콤한 맛이 있어 작은 벌레를 유인해 먹기도 쉽습니다. 게다가 공기에 노출되면 박테리아와 미생물이 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껍질이 갈라진 바나나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골이를 멈추는 마사지 팁. 천둥 같은 코골이를 없애는 4가지 경혈. 코골이는 건강에 해롭다. 코를 고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깊고 깊은 잠을 잔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코골이 소리는 불면증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업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골이가 푹 자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코골이가 건강에 천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장기간 코를 골거나 심하게 코를 고는 사람은 수면무호흡 증후군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근경색, 협심증, 비만한 사람, 목 근육이 느슨한 사람, 목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코를 골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코골이를 멈추는 마사지 팁. 한의학에서는 코골이의 원인이 일반적으로 폐기가 맑아지지 않고 가래가 기도를 막아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코골이를 멈추려면 먼저 폐를 깨끗이 하고 가래를 제거해야 합니다. 일링 취한 포인트. 점 선택 종아리 안쪽, 경골 내측과 뒤와 아래의 오목한 곳. 이 지점은 비경의 오경혈의 결합점으로 비장의 기능을 조절한다. 비장은 이동과 변형을 관장하며 물을 묽게 하고 습기를 배출하여 가래를 생성하므로 일링 취한을 마사지하면 몸을 튼튼하게 하고 가래를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펑농 포인트. 경혈 선택 장단지 전외측, 외측 복사뼈 끝에서 8인치 위, 스트립입, 바깥쪽 경골 앞쪽 가장자리에서 떨어진 2개의 가로,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풍룡점은 족양명의 위경맥에 속하며 위경맥의 측부점이다. 비장은 운방과 변형을 관장하는데 비장에 결함이 있으면 물과 습이 변형되지 않고 쉽게 가래가 쌓이게 됩니다.
풍룡점은 비장과 위를 조화롭게 하며 특히 습을 없애고 담을 없애는 효능이 뚜렷합니다. 기침이나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학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중환점 경혈 선택 상복부, 정중선, 배꼽 위 4인치 비장과 위장의 장애, 수속 및 변형의 장애로 인한 모든 질병은 중환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중환은 폐질환으로 인한 기침과 천식, 비장어로 인한 가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중환은 폐를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래를 없애주기 때문에 코골이 치료에 이상적인 경혈입니다. 천수점 경혈 선택 복부 중앙 배꼽에서 측면으로 2인치 천수는 위 경락에 속하며 위에 가깝기 때문에 위장을 조절하고 허기를 보충하며 습을 없애는 효과가 있으며 천수와 중환이 상호작용하여 코골이 치료 효과를 높인다. 코골이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이 4가지 경혈을 마사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마사지하세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각 경혈을 5분 동안 마사지할 수 있으며 일링 취한 마이너스 펑롱 마이너스 중환 마이너스 천수 순서로 하면 됩니다. 코골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경혈을 마사지하는 것 외에도 더 나은 코골이 방지 효과를 얻으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운동을 강화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 2. 수면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베개를 선택하세요. 3. 담배와 알코올 중독을 피하십시오. 4. 호흡기 조절 억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진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5. 비만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체중을 감량해야 한다. 6. 옆으로 누워서 자세요. 특히 오른쪽으로 자세요. 폐의 결절이 나타나면 몸에 이 4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결절이란 무엇입니까? 폐결절은 폐의 병변 유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직경 3cm 미만의 원형 또는 타원형 병변입니다. 폐결절은 대개 폐감염, 염증, 종양, 결합조직 질환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폐결절은 대개 엑스레이나 CT 스캔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 발견됩니다. 1. 객혈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감기, 발열, 심한 기침이 있어도 목에 혈액이 넘치지 않습니다. 소량의 혈액으로 자주 기침을 한다면 폐결절이나 폐에 의한 병리적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지체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뚜렷한 증상이 없거나 약간의 기침을 동반하는 경증 증상의 초기 단계에서는 폐결절이 스스로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환자들은 아무런 증상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또한 환자의 신체적 문제나 질병의 특정 상태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간의 기침을 하기도 하며 대개 약간의 가래를 뱉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쾌감, 쉽게 땀을 흘리는 증상, 식욕부진, 전반적인 피로감 등의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3. 안면 홍조와 식은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수면 상태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한밤중에 깨지 않거나 잠들지 못하는 일이 거의 없이 비교적 평화롭게 잠을 잔다면 이는 신체나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폐는 건강해요. 반대로 일정 시간 자다가 눈에 띄게 안면 홍조가 생기고 식은땀이 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이 폐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때에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 4. 가슴 통증과 가슴 답답함 폐는 사람의 가슴 부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폐에 암세포가 나타나 침범하게 되면 흉막이나 흉벽이 자극을 받아 가슴 부위에 둔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상태가 악화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지고 오래 지속됩니다. 암세포가 큰 기도를 침범하여 국소 삼출과 기관지 협착을 일으키고 이는 나중에 흉부 압박감과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새우는 폐결절의 자극제입니까? 새우와 폐결절의 관계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새우의 특정 성분이 폐결절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로 새우가 고단백 고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내분 비선 분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균형으로 인해 폐결절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과학적 연구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새우는 영양가 있는 식품으로서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고 인간 건강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새우는 폐결절의 촉진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당히 새우를 먹어야 합니다. 의사 고기 3개는 폐에 해로울 수 있으니 똑똑한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1. 고기튀김. 폐결절 환자의 경우 생활 속에서 식이요법을 선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튀긴 고기는 맛있고 유혹적이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절제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은 지방이 풍부해 과다 섭취하면 쉽게 살이 찌게 될 뿐만 아니라 폐에 부담을 가중시켜 결절의 소멸을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악성 변이의 위험도 높여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건강에 따라서 튀긴 고기는 가급적 적게 드시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가공육. 가공육이란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을 숙성, 훈제, 열 처리 등의 가공을 거친 고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고기는 맛은 좋지만 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금, 방부제, 첨가물 및 기타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폐 점막을 자극하여 기침이나 천식과 같은 증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3. 해산물과 고기. 폐결절 환자의 경우 일부 해산물 및 육류식품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퓨린 성분이 함유되어 요산 수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일부 해산물 및 육류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욱이 폐결절이 있는 환자의 경우 상태를 악화시키고 결절의 암 발생 가능성을 촉진하여 자신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해산물과 고기를 적게 섭취하면 됩니다. 1. 신체 영양소 보충. 폐결절은 주로 폐기능 장애로 인해 발생하며 체내에 부족한 영양분이 보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절을 빠르게 제거하고 폐 건강을 보호하려면 먼저 메가셀레늄, 카로틴, 비타민 E 등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부 영양소를 보충해야 한다. 이러한 물질에는 신체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폐의 과산화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며 산화 및 항산화 불균형을 조절하여 폐 결절을 예방 및 개선하고 건강한 폐 기능을 촉진할 수 있는 특정 항산화 및 활성산소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2. 정기 신체 검사. 폐결절을 앓은 후 현재 몸에 해롭지 않다고 해서 신체 검사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결절의 성질이 안정적인지 모르고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절의 성질이 변할지 알 수 없고 조절하지 않으면 결절의 성질이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하세요. 신체의 면역력이 약화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밤늦게까지 머물거나 기타 개인적인 행동을 피하십시오.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함으로써 면역력과 저항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면 폐결절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폐에 문제가 있을 때 폐결절은 사소한 문제이지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폐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호흡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폐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는 일련의 부작용이 나타나며 이는 인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동 걱정하지 말고 필요할 때 이 3가지 간식을 먹으면 다리와 발이 튼튼해지고 영양이 풍부해집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노년층은 생활습관 조정에 신경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식습관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합리적인 식습관은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력을 향상시켜 노인들이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에 음식과 음료를 절약하는 경향이 있지만 적절한 식단에 투자하는 것은 실제로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 노년층에게 아주 좋은 간식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간식은 영양가는 물론 노인들의 다리와 발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1. 호박씨 미네랄의 천연보고. 호박씨는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간식입니다. 많은 필수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뼈 건강에 중요한 요소이며 아연은 면역력 향상, 상처 치유 촉진, 미각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중년 및 노년층에게 호박씨는 고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천 레시피 찐 호박씨. 찐 호박씨는 쉽고 건강한 간식 옵션입니다. 호박씨를 씻어 소금물에 살짝 담갔다가 찜통에 쪄서 따뜻해질 때까지 식힌 뒤 말려서 보관해 두셔도 좋고 그대로 드셔도 좋습니다. 너는 가거라. 호박씨를 찌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만들기가 쉽고 영양분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아가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찐 호박씨가 더 부드럽고 씹기 쉽고 소화하기 쉽습니다. 동시에 요리 과정에서 호박씨의 향이 더욱 강해져서 먹기에 건강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고 맛있는 느낌도 줍니다. 2. 호두 뇌와 심장의 수호자. 호두는 독특한 영양 성분으로 인해 두뇌 강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심장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호두의 항산화제는 노화를 지연시키고 활성산소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노년층의 경우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체력을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천 레시피 쓴 국화와 호두 알갱이를 섞은 요리. 쓴 국화는 호두 알갱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상큼한 야채로 영양가가 풍부하고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쓴 국화는 씻어서 물기를 빼고 잘게 썰어 냄비에 호두알을 넣고 소금, 파, 생강, 팔각, 참기름을 넣고 15분간 끓인 후 불을 끄고 식혀 담가둡니다. 맛을 낸 다음 껍질을 제거하고 쓴 국화를 잘 섞은 다음 마지막으로 약간의 간장, 참기름, 약간의 소금을 넣어 맛을 냅니다. 씁쓸한 국화와 호두 알맹이를 섞어 만든 것은 색이 밝고 맛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해 줍니다. 호두의 아삭아삭함은 쓴맛이 나는 국화의 쓴맛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식욕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중년과 노인들에게 이 요리는 간을 깨끗하게 하고 시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활력을 보충해 주는 진미입니다. 3. 육포 고단백 에너지원. 육포는 특히 남성 시니어들에게 사랑받는 아주 클래식한 간식입니다. 맛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높습니다. 육포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 근력을 키우고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년 및 노년층의 경우 육포를 적당량 섭취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천 레시피 집에서 만든 육포. 직접 만든 육포는 건강하고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먼저 쇠고기를 얇게 썰어 간장, 소금, 후추, 커민 등의 양념으로 재워둡니다. 그런 다음 고기 조각이 완전히 탈수되고 건조될 때까지 저온 오븐에서 절인 쇠고기를 굽습니다. 이 방법으로 만든 육포는 맛있고 적당한 짠맛이 난다. 직접 만든 육포는 중장년층이 언제든지 즐기기 좋은 고단백 간식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육포에 비해 직접 만든 육포는 더 건강하며 과도한 첨가물과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산 과정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완성된 제품의 맛과 영양가는 뛰어납니다. 어르신들은 가끔씩 한두 조각씩 드시면서 에너지를 보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즐거움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호박씨 호두 육포는 중장년층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급 간식이다. 이 세 가지 성분은 풍부한 영양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인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매일 식단에 합리적으로 추가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노년기에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 걱정은 그만하시고 건강을 위해 이 세 가지 간식을 더 많이 드시면 몸이 튼튼해지고 생활도 좋아질 것입니다. 수분이 많은 여성은 빨리 늙습니다. 이 네 가지 증상이 없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작은 요정입니다. 여성 10명 중 9명은 축축한 상태이며 축축한 상태의 여성은 매우 빨리 노화됩니다. 인체에 수분이 있으면 눈에 띄는 병변이나 통증은 없으나 여성의 경우 제때에 제거하지 않으면 노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노화의 기초가 되는 일종의 열성질환이다. 많은 주요 질병이 발생합니다. 아직도 몸에 수분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있다면
먼저 몸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분이 많은 여성은 빨리 늙습니다. 이 4가지 증상이 없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작은 요정입니다. 평소 위생에 신경을 썼으나 여전히 특유의 냄새를 동반한 과다한 백반증이 자주 발생하고 염증이 계속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한다. 체질이 좋지 않은 사람도 수분이 많아 팔다리가 피곤하고 월경량이 적고 월경중, 월경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성이 반복적으로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다면 피부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체내에 유입되어 신체의 내분비 기능에 영향을 미쳐 체내 수분과 유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며 특히 여름에는 얼굴 피부가 지성 피부로 변하게 됩니다. 얼굴이 윤기나고 여드름이 생기며 피부색도 짙은 노란색이 되고 혈색이 없어집니다. 수분이 관절 안으로 들어가 우연히 찬 공기를 만나면 찬 습기를 형성해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관절통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일부 여성은 1년 내내 체중이 감소하지만 여전히 체중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체내에 수분이 너무 많은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내에 수분이 들어가면 신체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장의 이뇨 기능에 영향을 미쳐 전신에 부종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는 수분이 많으니 3개 더 2개 적게를 기억하고 수분을 제거해서 누렇게 변한 여자가 되지 마세요. 팥은 팥을 선택하세요. 쌀은 넣지 마세요. 찹쌀이 잘 어울리지 않으려면 보리를 살짝 노랗게 볶은 후 불린 팥과 참말을 섞어 드시면 됩니다. 죽을 미리 만들어 두세요. 팥과 보리 모두 제습 효과가 좋습니다. 참말은 직접적인 제습 효과는 없지만 비장을 보충하고 간접적으로 체내 수분을 배출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습기가 제거될 뿐만 아니라 미용 효과도 있습니다. 발에 있는 수많은 신경말단은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인간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면 기혈의 순환을 촉진하고 체내 과잉 수분의 대사를 촉진하며 온몸의 경맥을 맑게 하고 습과 냉기를 없애주며 면역력과 저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노화가 느려질 것입니다. 수분을 없애고 싶다면 더욱 부지런히 운동해야 합니다. 사람이 운동을 하고 있을 때만 몸의 모공이 확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가 제습이 가장 빠른 시기이다. 땀을 흘리면 몸에서 수분이 배출됩니다. 땀을 흘리고 싶다면 운동이 적합한 선택입니다. 몸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분을 없애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수분이 많으면 밤늦게까지 자지 마세요. 잠이 부족하면 비장결핍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비장결핍이 발생하면 체내 수분의 이동과 변형에 영향을 미쳐 체내의 수분이 축적되면 악순환이 일어나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러므로 습함을 없애고 싶다면 늦게까지 자지 말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장, 위, 장의 질은 인체의 대사율에 영향을 미치며 어떤 사람들은 입맛이 강하고 기름지고 달고 짜고 짠 음식을 하루 종일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쉽게 헛배부름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장과 위장의 물 운반 및 운반 능력을 감소시켜 비장 결핍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습기를 악화시킵니다. 과도한 수분은 부인과 질환과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신체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어 노화를 촉진시키며 각종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습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습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수분이 없어지면 에너지와 기운이 회복되고 피부는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됩니다. 의사들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낮은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4가지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조기에 이해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특히 은퇴한 사람들에게 매우 걱정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누구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괜찮던 노인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걷는 것도 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 식습관에 매우 신경을 쓰고 고기와 야채의 조합에 주의를 기울이고 통곡물, 푸른 잎채소,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고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의료 활동을 통해 나는 뇌졸중에 걸리지 않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다음과 같은 4가지 일반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끈기의 효과는 상당합니다. 첫째, 뇌졸중에 걸리지 않는 노인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두뇌를 위해 할 일을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스도쿠를 고집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정신이 맑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 증상도 전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신활동은 뇌를 활동적으로 유지하고 뇌혈관 문제로 인한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운동은 건강한 생활 방식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적당한 운동은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노인은 매일 활기차게 걷기를 고집하는데 이러한 습관은 심혈관 기능을 매우 좋게 유지하고 혈압과 체중도 정상 범위 내에 있게 되므로 당연히 뇌졸중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셋째, 가족, 친구와 함께 빈번한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외로움과 우울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는 매주 지역 사회의 노인 모임에 참석하여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거나 체스를 두는 이 할머니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회활동은 그녀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좋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넷째, 잠을 잘 자세요? 그는 매일 밤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면 습관을 통해 그는 정신 상태가 좋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을 앓지 않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노인의 경우 간단한 일상 조정이 건강을 유지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습관의 이점은 뇌졸중 예방을 넘어 노인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고 노년기에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저염, 저지방 식단에 더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을 강조하는 지중해식 식단과 같은 새로운 식단 개념을 노인들에게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바다 생선과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는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에 매우 좋은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삼촌은 의사의 조언에 따라 일주일에 최소 3번 생선을 먹기 시작했고 이전에 사용하던 동물성 기름을 올리브 기름으로 대체했습니다. 반년 후에 그의 혈압은 상당히 안정되었고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심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나는 노인들이 정원 가꾸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와 같은 편안한 활동을 통해 삶의 속도를 조절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모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노인들에게는 올바른 약 복용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지 약을 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 간의 가능한 상호작용과 신체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양 보충제도 뇌졸중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오메가-3 지방산도 심혈관 및 뇌혈관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주 씨는 의사의 지도 하에 이러한 영양소를 정기적으로 보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동 능력과 기억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경우 기존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의 또 다른 핵심 측면입니다. 오 할머니가 고혈압을 앓고 있지만
의사의 치료 계획을 엄격히 따르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여 성공적으로 혈압을 조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에 맞춰 신체검진 빈도도 높아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상태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박 씨는 원래 1년에 한 번씩 종합 신체 검사를 받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의사의 조언에 따라 6개월마다 신체 검사로 변경하고 심혈관 및 뇌혈관 건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외로움과 불안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가족, 친구와의 정기적인 교류, 심리상담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감정을 관리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 할머니는 정기적으로 지역 사회 심리 워크숍에 참여하고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다른 노인들과 공유하여 편안함을 느끼고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질병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제부터 함께 행동하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뇌졸중의 위협을 피하세요. 뇌졸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영역에서 함께 토론하는 것을 환영합니다.